남편과 만났을 당시 남편에게는 6살 딸이 있었어요. 딸은 어릴 적 라면 국물에 전신 화상을 입었었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서 오랫동안 화상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화상치료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딸을 먼저 만났었고, 딸과 친해지면서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을 결심할 때에도 남편은 제가 초혼이었고 아픈 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그런 저희 둘을 이어준 것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저를 너무나도 잘 따랐던 딸은 애교가 많은 친구였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려 깊고 착한 아이였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딸은 저를 너무나도 잘 따랐죠. 저는 이 친구에게 평생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었어요. 문제는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화상 입은 4살 딸을 버리고 도망갔던 전처는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고서는 저에게 연락을 해 왔었죠. 안녕하세요. 저 소라 엄마예요. 주변에서 남편이 결혼한다고 하길래 알아보고 이렇게 전화 드렸어요. 혹시 소라 상태는 다 아시고서는 결혼하세요? 아마 애 몸까지는 안 보신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휴, 그거 눈으로 보면 막상 아이돌 보기 쉽지 않을 텐데. 그거 안 보고 결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걔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어서 쭈글쭈글, 아휴, 그렇거든요. 직접 보시면 징그러우실 텐데 그냥 결혼하셨다고 하니 말씀드려요. 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데요? 전 하나도 안 징그러운데요. 그따위 일로 전화 주신 건가요? 근데 그 화상 자국 그쪽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었어요? 그 뜨거운 라면 물 넣고 굳이 소파 위에서 먹겠다면서 소파 밑에서 자고 있는 애 넘다가 그 위로 쏟아졌다면서요. 아니세요? 그래 놓고서는 죄책감은커녕 징그럽다는 말을 잘도 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죠? 아, 말해줘도 난리네. 어쨌든 전 말했어요. 그 징그러운 애까지 걷어줄 정도로 애 아빠가 뭐 있는 줄 아나 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나랑 헤어지고 복권이라도 되면 모를까. 겉모습이 반반해서 뭐가 있을까봐 그러신 거라면 착각하신 거예요. 그 사람 거지예요. 결혼까지 했다고 하길래 어떤 여자 낚아서 집에 들어앉히나 봤더니만 뭐 말씀하신 거 보니 아직 콩깍지 안 벗겨지신가 보네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능력 보고 결혼한 거 아니고요. 능력은 제가 있고 소라 충분히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예요. 그따위 말씀하실 거면 양육비나 주시고 전화하시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애 만나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전 남편 결혼한다니 불이 나게 전화하시나요? 이혼할 때 친권이고 뭐고 다 포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애 아니라면서 그래도 애 얼굴은 보라고 데리고 갔더니 집 앞에 몇 시간 동안 내놓고 있던 걸 남편이 데려왔다고도 했고요. 그래 놓고서는 무슨 생각으로 전화까지 주신 건진 모르겠는데 이따위 말로 뻔뻔하게 저한테까지 전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끼리끼리 결혼한다더니만 그 말이 맞네. 내가 그쪽 생각해서 굳이 모르는 전화번호 알아보고 전화한 건데 이딴 식으로 받아들이니 하는 수 없죠. 그럼 알아서 잘 사세요. 걔 여러 번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그건 감당은 되시겠어요? 전처는 결혼을 했다는 소식에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 딸아이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딸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그게 모두 전처의 실수였죠.
화상 치료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화상 자국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고 평생 자국을 갖고 살아야 하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딸의 화상 자국을 보면서 징그럽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친모가 저런 반응을 보이니 저 역시 날카롭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너무나도 밝게 자랐어요. 전처가 집을 나가기 전에도 딸이 화상을 입고 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딸에게 징그럽다면서 가까이도 못 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큰 충격이었는지 남편은 6살이 다 될 때까지도 딸이 그때 장면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저에게 그런 아픔을 한 번도 티내지 않고서 밝게 지냈죠. 그런 딸이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에는 딸은 7살이 되었고 저는 잘 따르기는 했지만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뿐 엄마라고는 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할까 둘째는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딸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딸은 중학생이 되고 드디어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펑펑 울면서 기뻐했었는데 그날이 정말 잊혀지지 않네요. 여보, 오늘 소라가 나한테 엄마라고 말했어. 드디어 나를 엄마로 받아줬나 봐.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환호하고 싶었는데 그 앞에서 너무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거든. 나 너무 심장 떨려서 터져버리는 줄 알았잖아. 우리 소라가 엄마라고 불러준다니 너무 꿈만 같아. 와, 당신 무슨 고백이라도 받은 것 같네. 당신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여러 번 소라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이 그동안 공들인 것도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당신처럼 기다리고 있었거든. 오래 걸렸지만 우리 딸이 당신 엄마로 받아줬나 보다.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누가 뭐라 해도 소라 엄마는 전부터 당신이었어. 우리 소라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오래 걸렸지만 나 너무 기뻐. 시간은 애초에 상관없었어. 나보다 소라 마음이 얼른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사실 어쩔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나보다 힘든 건 소라잖아. 엄마를 아예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엄마 때문에 상처도 있던 아이라서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했었거든. 근데 내가 또 당신이랑 결혼해서 왔으니 아이한테는 혼란스럽기도 하겠다 생각도 들기도 했어. 그래도 이렇게 아이가 날 받아주니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아. 나 앞으로 소라한테 더 잘할 거야. 소라한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게 내 2번째 목표야. 당신이랑은 다퉈도 소라랑은 다투지 않고 평생 행복하면 좋겠어. 그래. 당신만큼이나 소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요즘은 나보다 더 소라가 당신 따르고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그만큼 당신이 많이 노력한 거지. 조만간 우리 소라 데리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딸이 저를 진정으로 엄마로 받아주고 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고 몇 년 후 저는 둘째까지 낳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임신을 고민했지만 딸에게도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낳게 되었고 첫째 딸 소래는 누구보다 동생을 좋아하고 아끼는 누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4식구는 행복하게 지냈고 첫째 딸은 성인이 되었어요. 딸은 화상으로 여러 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신과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 그 친구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의 꿈을 지지해 주었고, 딸은 열심히 공부해 원하던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있던 날, 딸은 의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 엄마 고마워. 다 엄마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어주고 응원해주니까 엄마 덕분에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 내 평생 꿈이었는데 이렇게 내 꿈을 이루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장하다. 이건 엄마 덕분이 아니고 모두 네가 노력한 덕이야. 엄마는 하나도 한 게 없지. 다 우리 딸이 잘해서 그런 거야. 너무 고생 많았어. 3년 내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행복하고 기뻐. 우리 딸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누구보다 엄마한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견디게 해줬던 사람이 엄마인 건 알고 있지? 화상 자국도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사랑해줬잖아. 솔직히 내 친구들도 보기 힘들어할 때도 있거든. 근데 엄마는 그것까지 다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의사가 될게. 그래서 엄마한테 꼭 효도할게. 소라야,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 딸 된 것만으로도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해.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우리 딸이 평생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 평생 소원이야. 알지? 소라는 엄마한테 소중하고 귀한 딸이야. 그러니 어디서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지? 엄마, 고마워.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엄마도 그렇지만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엄마한테 너무 좋은 점을 많이 배워서 좋았어.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 딸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 같은 딸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행복한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할 정도였죠. 저 역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과도 잘 놀아주었고 공부도 직접 도와줄 정도로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아이였죠. 그런 딸은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한 일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공부 끝에 의사가 되었고 병원에 들어간 후 동료 의사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지만 걱정이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죠. 저에게는 친딸과 다름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데리고 온 사이는 이미 우리 집 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여기 나랑 만나고 있는 준철 씨야. 인사해, 준철 씨. 여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엄마랑 아빠셔. 오늘 인사로 온다고 선물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엄마가
저번부터 너무 걱정하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준철 씨랑 준철 씨 가족들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 마. 엄마가 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아니 그냥 내 엄마라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 몸에 화상 자국도 다 아시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준철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라가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항상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뵙게 되었네요.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소라 알고 지냈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연애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집에서도 다 알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소라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서 저희 집에서는 더 좋아하세요. 아유, 그런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 소라가 너무 착하고 좋은 아이라서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내가 친모가 아니다 보니 사회적인 시선이 사실 항상 저희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있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좋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딸이랑은 사귄 지 오래됐나요? 소라한테 가끔씩 듣긴 했었는데, 듣다 보니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 데리고 오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소라랑은 학부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같은 학년은 아니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친해졌고 연애하게 된 거고요. 연애하기 전에도 여러 번 보면서 친해진 상황이라서 서로 잘 이해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 허락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저보다는 소라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예요. 저도 저보다 소라가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멋있는 소라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허락해 주세요. 딸이 데리고 온 사위는 너무나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딸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처럼 사위 역시 좋은 이유로 의사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서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면서 친해졌다고 했죠. 알콩달콩 잘 지내며 사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결혼을 시켜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날 발생했죠.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문이 열렸죠. 그 뒤로 나타난 것은 바로 2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전처였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여보, 당신은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짝퉁을 앉혀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 사돈 안녕하세요. 저 소라 친엄마예요. 반갑습니다. 여기 집안 사정은 아시죠? 이런 자리에는 사실 친엄마가 와서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 쪽에서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이네요. 예의 없이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